안녕하세요. 핑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호주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월 30일 목요일 오전 5시 46분입니다. 미국 뉴욕은 7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46분으로 미국 주식 시장은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 수치는 최종 마감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금리가 발표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동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 일단 시장이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편안한 동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투표에 참여한 12명 가운데 9명은 동결에 찬성했지만 3명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릴 생각은 아직 없고 아직 올릴 가능성도 닿지 않은 동결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늘은 금리를 안 올린 날이지 금리 걱정이 끝난 날은 아닙니다. 그럼 왜 3명이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미국 물가는 연준의 목표인 2%보다 여전히 높고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과 유가 상승이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7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물가가 목표보다 높고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공급 충격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죠. 화물차와 항공기의 운송비가 올라가고 공장과 농장의 생산비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식료품과 택배, 항공권과 각종 상품 가격으로 조금씩 번질 수 있습니다. 연준이 걱정하는 것은 기름값이 한번 오르는 것 자체보다 그 가격 상승이 경제 곳곳으로 퍼져서 다시 꺾기 어려운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물가에서 조금 안도할 만한 신호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번 회의가 단순히 가만히 기다린 결정은 아니었다고 설명했고, 최근 한 차례의 부드러운 물가 결과가 오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세 명의 반대표에 대해서도 내부 갈등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강한 토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연준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조금 좋아진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한 번의 결과만 보고 금리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래서 오늘 동결은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동결이라기보다 다음 물가와 고용, 유가를 더 확인하기 위한 동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발표 직후에는 안도감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을 예상했던 투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가 동결되자 미국 달러와 단기 국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반면 장기 국채 금리는 다시 올랐습니다. 당장 금리를 올리진 않았지만 장기적인 물가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방향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죠.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도중 S&P 500과 나스닥은 한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뒤 S&P 500은 다시 소폭 약세로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였고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도 시장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9월에도 안 올린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동결됐다고 해서 호주의 주택 대출이나 사업 대출 금리가 내일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호주 금리는 RBA가 호주의 물가와 고용, 소비와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는 호주와 전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 금리는 세계 금융시장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와 채권 금리,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죠. RBA도 호주와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차이가 호주 달러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금리가 호주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거나 다시 오른다면 미국 달러 자산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달러가 약해질 수 있고, 호주 달러가 약해지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식재료와 장비, 전자제품, 차량, 부품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물건을 사용하는 사업체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알베 역시 호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의 동결은 호주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줍니다. 좋은 점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 세계 금융시장의 부담을 한 단계 더 키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명의 위원이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위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국발 추가 충격은 오늘 피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과 자금이 곧 싸질 거라고 기대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 호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RBA의 기준 금리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비용도 주택대출과 사업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BA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가 가정과 기업의 차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의 금리 동결은 호주 대출 금리를 바로 낮춰주는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세계 채권 금리와 자금 조달 비용을 더 밀어 올리는 상황은 일단 피했습니다. 가계 장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당장 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금리 때문에 비용 부담이 갑자기 한 번 더 커지는 위험은 줄었다. 자, 호주 주식 시장에는 어떨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보면 기술주와 부동산 관련주처럼 금리에 민감한 자산에는 안도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유가가 계속 높아지고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운송과 항공, 소매업처럼 연료비와 소비 경기에 민감한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될 수 있고, 높은 장기 금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주식 가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만 보고 호주 주식 시장 전체가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피한 안도감과 물가와 유가에 대한 불안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피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는 적어도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달러가 약해진 점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3명의 위원이 오히려 인상을 요구했죠. 따라서 오늘 동결을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인상이라는 장애물은 피했지만 유동성이 풀리는 길이 열린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예측 장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연준은 다음 9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결정은 동결과 인상 사이에서 다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미국 물가가 다시 높아지거나 유가 상승이 길어진다면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빠르게 커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원 물가가 계속 둔화하고 유가도 안정된다면
연준은 다시 동결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부터 봐야 될 것은 주식시장의 하루 움직임이 아닙니다. 미국의 다음 물가와 고용 그리고 유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3명의 인상표는 시장에 남겨진 경고장입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은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쪽으로는 방향을 틀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호주에 미치는 영향도 같습니다. 오늘 당장 대출 이자가 내려가거나 손님들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세계 금융시장의 부담이 한 번 더 커지는 상황은 피했죠. 지금은 안도할 수는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결과이고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핑이었습니다.